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자, 로또 관심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로또 관련된 실제로 패턴이라기보다는 패턴이라는 건 사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도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어, 여태까지 당첨이 됐더라 라는 그런 통계적인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또에서 어, 뭔가 추출해낼 수 있는 통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실제로 6가지 숫자의 합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궁금하죠? 왜냐?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하면 7, 3, 21, 21로 합이 21인 적은 없어요. 매우 드물고요. 그렇다고 40, 41, 42, 43, 44, 45 이렇게 큰 숫자도 없고요. 다 분포에 있는데 어디서 어느 숫자를 찍는 게 조금 더 나을지 그런 거 한번 일단 첫 번째 서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기술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실제로 동행복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있습니다. 로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동행복권 들어오시면 당첨 결과에 당첨 번호 통계인가? 당첨 통계 여기 아니고 로또 645에 당첨 내역? 네, 당첨 내역가 아니라 당첨 번호 있네요 여기. 자, 회차별 당첨 번호에 1회부터 1061회가 최근인가봐요. 1061회까지 엑셀 다운로드 할게요. 이 엑셀로 돼 있잖아요. 이 파일 여러분들 1회부터 1061회까지 다 있는데 이거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딱 번호만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싶으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쓰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회차로 하겠습니다. 회차 다른 거 지우고 회차만 남겨 두시고요. 여기 연도는 지울게요. 첫 번째 칼럼. 그리고 뭐 추첨일도 지울 거고요. 당첨자 수 뭐 이 앞에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첨 번호만 중요하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간단히 남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칼럼 행도 두 줄을 지워서 이렇게 회차와 1, 2, 3, 4, 5, 6 보너스만 남기겠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로또.csv로 저장하겠습니다. csv가 일단 다루기가 파이썬에서 편하니까 용량도 작아서 csv로 저장하실 때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 중간 아래쯤에 쉼표로 분리 저장하세요. 저장. 그리고 이건 닫겠습니다. 이제 로또.csv 저장을 했고요. 이거 계속 파일 쓸 테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 패턴도 분석할 때 쓸 거고요. 자, 요 코드 파일 업로드하는 코드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자,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로또 파일을 로또.csv 파일을 업로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하나 여셔서 df는 pd.readcsv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리드 CSV가 거의 상단에 나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파일명은 뭐냐, 자, 작은 따옴표 해놓고 점 슬래시 컨트롤 스페이스바. 데이터가 지금 저는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로또.csv 네, 고르시고요. 그리고 얘를 인코딩은 CP949로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df 실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회부터 1061회까지 총 1061개가 나왔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포문을 돌릴게요. 일단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합을 구해 볼게요. 합은 어디다 구하냐, summation이라는 리스트를 선언하시고요. 거기다 값을 넣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다 회차별로 넣는 거고요. 이제 sum을 하나 구할 건데요. sum은 일단 0으로 해서 sum은 df.log i에 이 몇 번째냐면요, 0번째 칼럼은 실제로 이게 회차예요. 1, 2, 3, 4, 5, 6으로 가야 돼요. 1. 얘를 뭘로 변환하냐, int로 변환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 3, 4, 5, 6. 그래서 요거를 6, 5, 4가 됐네요. 5, 4, 3, 2, 1 됐죠. 그럼 얘를 summation.append sum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겹칠 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sum으로 안 하고요. sum of numbers로 할게요. 그래서 append 하는데 뭘로 하느냐? sum of numbers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들어갔나 볼게요. summation에 각각의 합들이 제대로 몇 개죠? 61개가 들어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랭 summation 하면 실제로 이 summation의 개수 1061개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1061개 맞고요. 각각 첫 번째 회차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값들이. 이게 정확히 첫 번째 회차인가요? 요 값들일 것 같은데요. 1061회부터 쭉 과거 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 구해 볼게요. 통계 구하는데 쓰는 함수 import numpy as np as np. 그래서 프린트, 자, 일단 최소값 구해 볼게요. 어떻게? np.min 그래갖고 summation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거를, 자,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함수 배경만 바꿔주시면 돼요. std min max 실행 나오죠. 최소 48, 최대 6개 숫자만 238까지도 나왔네요. 평균은 138. 네. 보니까 13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 값들도 대체적으로 138 내외가 된 걸로 보여지죠. 네. 표준 편차가 30이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언제 회차 때 거냐 라는 걸 아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프린트 min index는 이게 제일 처음 값이 몇이죠? 1061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61 빼기 np.argmin이라고 있어요. argmin. 그러니까 min의 실제로 min의 인덱스 값. 그게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것 빼기 10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max의 인덱스 값. 이것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argmax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니까 최소값은 312회 때 나왔나봐요. 뒤쪽에 있어요. 아주 뒤쪽에. 그리고 최고값도 196회 뒤쪽에 있네요.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통계도 내볼 수 있죠. 최근 100회만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실행. 여기를 100까지 들으면 되죠. 그러면 최근에는 최소값이 68,
최대값이 239, 229까지 나와서 평균값이 138이네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표준 편차도 아까 30이나 31이니까. 예. 그 미니 인덱스 보니까 1041에 제일 작은 값 나왔나봐요. 68이라는 거. 여기 나왔네요. 최대값은 981에 나왔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얼마였죠? 229. 찾기가 힘드니까 229 여기쯤에 나왔습니다. 예. 아니면 최근 10회만 가지고 한다? 최근 10회 최소값은 92, 최대값 186, 평균이 153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최대와 최소는 1055, 53 대 회에 나왔네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통계 값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또 실제로 합의 민값과 맥스값 그리고 평균값을 봤습니다. 6개의 숫자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럼 6개의 숫자의 홀수 짝수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파일은 실제로 1강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파일이고요. 그 파일을 기준으로 일단 다시 한번 로드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코드를 또 새로 짜야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코드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코드니까. 자, 홀수, 오드 넘버죠. 오드 넘버. 그리고 홀수의 개수를 각 차수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짝수의 개수일 거잖아요. 일단 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메이션 이게 아니라 for j in range 1부터 6까지니까 7까지 돌아가면서 실제로 if int df.log에 i행의 j 칼럼 값이 2로 나누어지는가 그랬을 때 나누어지는 값이 1이라면 얘는 올리는 거예요. 카운트를. 그럼 여기다가 count는 0으로 두고 홀수의 개수잖아요. count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끝날 때 odd number append 해가지고 count 값을 넣어주면 되죠.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10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이상 없이 돌아가고요. 실제로 그 개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10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프린트 df도 해보고 프린트 df라고 하면 여기서 프린트 df.log에 i행도 해보고 그리고 이 카운트의 개수도 해보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볼게요. 실제로 홀수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네요. 그랬더니 홀수가 여기 4로 나왔고요. 그 다음 홀수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인가요? 그랬더니 3개 나왔고 그 다음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되나? 하나, 7 하나, 25 둘, 2개네요. 그때 2개 나오네요. 정확하네요. 그럼 이제 이거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게요. 자, 그래서 총 몇 개였죠 아까? 1061개 1061개가 들어왔나 한번 볼게요. 1061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확인해야 될 거 우리 뭐냐? 일단 num파이를 써가지고 아이고 import numpy as np 해서 numpy 기준으로 min, max, average
스탠다드를 구해야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오드 넘버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오드 넘버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6이에요. 그러니까 홀수가 0개가 나올 때도 있고 6개가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은 홀수가 3개인 거예요. 3.07. 그러면 결국 홀수반 짝수반을 하는 게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0개의 개수, 1개의 개수, 2개의 개수, 6개의 개수 각각 몇 개씩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랭 오드 넘버잖아. 오드 넘버의 총 개수가 1161이에요. 1161개 중에서 몇 개인가? for I in range 해서 0부터 length 오드 넘버까지 끝까지 도는데요. for 이번에 J in range 0부터 6까지 돌 거니까 7까지 돌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 카운트 오드 카운트를 할까? 오드 카운트를 할게요. 0. 그래서 if 잠깐만요. 거꾸로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요. 이거를 0부터 7까지 돌아야 되죠. 네. 0부터 7까지 돌아서 for J in range 0부터 length odd number까지 돈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죠. 네. odd count는 0인데 만약에 odd number의 J 번째 것과 i가 0일 수 있죠. 0 또 1, 2, 3, 4, 5, 6까지요. 이게 같다고 하면 오드 카운트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 이제 출력을 해줘요. 프린트 해서 실제로 원하는 개수는 i개가 i 0개가 몇 개 있느냐 1개가 몇 개 있느냐 그 카운트를 세는 거죠. 오드 카운트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0개가 몇 개고 보면 0개는 13번 나올 거예요. 1061번 중에 1개는 72번 6개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개, 3개, 4개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홀수가. 그럼 이거 비율로도 따져볼게요. 비율로 따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죠. 계산하면 되죠. 플로트 해가지고 오드 카운트 나누기 랭스 오드 넘버 그러면 전체 오드 넘버의 개수 1061로 나눠지면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100 그럼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자 나오네요. 그러니까 0개인 거는 1.225%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6개도 그 정도 수준 1%대 대략 홀수가 2개, 3개, 4개일 때가 이거 다 합치면 50, 70, 80 한 2, 3%가 나오는 거네요. 80, 2, 3%는 홀수를 2개에서 4개 정도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짝수도 4개에서 2개 정도를 넣는다. 결국 홀수와 짝수를 개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확률상 높다. 근데 사실상 이게 맞는 게 확률이지 않습니까? 확률. 뭐 기존 사건에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매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최근 10번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포를 이루느냐 한번 볼게요. 10번 가지고는 그러네요. 2개, 3개, 4개가 다 차지하죠. 그럼 10번 말고 100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100개. 100개만 하더라도 2개, 3개, 4개, 홀수가 2개, 3개, 4개일 때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죠? 60, 70, 81%.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100개만 하더라도 전체랑 거의 확률이 비슷해요.
홀수를 0개, 1개 또는 5개, 6개 넣는 경우는 매우 적다. 예,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홀수 짝수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직전 숫자, 직전의 6개의 숫자 중에 그 다음 회차에 몇 개가 겹쳐서 나올지를 한번 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061회까지 최근 거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일단은 카운트라는 거를 리스트를 더 가지고 duplicated count라고 할까요? duplicated count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갑니다. 0에서 length는 df 끝까지.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 실제로 시작이 여기라고 하면 그 전에 거를 그 더 최근 걸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돌아가서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돌아가서 이때 58회와 59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1부터 돌아가게 할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 1부터 돌아가기, 여기서부터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 다음은 for j in range 1부터 7까지. 왜냐하면 1, 2, 3, 4, 5, 6 이 6개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실제로 이 개수랑 맞춰야겠네요. 그 전에 6개 난 같은 게 있는지. 그러면 또 포문을 하나 더 넣어요. 3중 포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J는 1060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df log 잠시만요. J 1060회를 기준이니까 i의 J, 그리고 만약에 얘가 df log i-1 i-1이면 1061회가 되겠죠. 그거에 J와 같다면 결국 카운트를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 카운트를 쓸게요.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써야겠네. 0. 그래서 count는 count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얘 J는 J, 만약에 첫 번째 요 J를 기준으로 여길 다 돌아가서 같은 게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있는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드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지 실행해 볼게요.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19까지만 돌아가게 해서 6개가 겹친다고요?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네. 얘를 기준으로 잡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K로 잡아야 되는 K.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최근 봤을 때 두 개가 겹쳐요. 두 개가 겹치나요? 얘랑 이 바로 위에랑 24 겹치고요. 45 겹치고 그러네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겹치냐면 12 겹치고 또 뭐 겹치나요? 10만 겹치나요? 한 개 맞네요. 그 다음은 겹치는 게 40 하나 겹치나요? 25도 겹치네요. 두 개 겹치네요. 맞네요. 그럼 카운트 제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카운트를 duplicated count에다가 어펜드 시키는 거야.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구해야죠. 뭐 기술 통계를. 그럼 결국 1회부터 1060회까지 그 다음 회차와 겹치는 걸 한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요 민맥스 또 평균 표준 편차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함수만 바꿔서 쓰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10개구나. 10개만 했네요. length df 끝까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1061회까지 이걸 연산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겹치는 숫자의 개수는 0.83개네요. 한 개가 제대로 안 겹쳐요. 그리고 최소 0개, 최대 4개. 그럼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겹치는 거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한번 구해볼게요. 0부터 총 6개까지 겹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럼 7까지 돌린 다음에 4 J in range 0부터 length duplicated count까지 다 돌려요. 그래서 count 넣죠. coun 여기는 duple num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if I 한 개도 없다면 0부터 시작했다면 duplicated count가 count의 j 값과 같다면 이럴 땐 dup number를 올려줘요. 일씩 그렇게 해서 요것도 프린트 합시다. I 이렇게 해볼게요. 자 0개에서 4개 겹쳐 6개가 다 겹친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래서 0개가 겹친 게 총 몇 번이었냐면요 404번. 그리고 1개가 겹친 경우에는 453번. 0개와 1개가 제일 많네요. 그럼 이거 비율로 한번 또 구해볼게요. 비율로도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기 100도 해줘야죠. 다시 이거 플러스로 했어요. 제가 실수입니다. 자 결론 나왔습니다. 결국 직전 거와 한 개도 안 겹칠 가능성은 38%고요. 한 개가 겹칠 가능성은 42%예요. 그러니까 한 개 또는 0개가 겹칠 가능성은 결국 80%인 겁니다. 그런데 2개 이상 겹칠 가능성은 17%, 3개 이상
3개 겹칠 가능성은 1%까지 포함해서 결국 0에서 3개인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 90 거의 98%죠. 그리고 5개, 6개 겹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4개가 겹친 것도 실제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숫자를 쓸 거면 가능한 이쪽에 맞추는 게 직전과 비교했을 때 0개, 1개, 2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최근 100회만 기준으로 볼게요. 100회만 봐도 역시나 그때는 4개까지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전체에서 1000 몇십 회 중에 2번이었으니까 거의 98%는 0개, 1개, 2개였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숫자는 거의 0개, 1개, 2개. 기존거와 겹치는 거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0.8개다. 보통 1개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번째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로또 통계를 가지고 보너스 번호가 다음 회차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동일합니다. 제가 로또 파일 넣어둔 걸로 할 거고요. 잠시만요. 로또 파일이 안 들어 있습니다. 로또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로또 파일이고요. 바탕화면에 두었던 거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1회부터 1061회까지 지난주 것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카운트라는 걸 일단 두고, 자, for I in range 0부터 length df까지 라고 하면 그 다음 회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1부터 돌겠습니다. 1부터. 그래서 1060회부터 1회까지 돌아야겠죠? for j in range 1부터 7, 그럼 1부터 6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냐? 일단 보너스 넘버를 체크해야 돼요. 보너스 넘버는 뭐냐면요, df의 록에 i의 1, 2, 3, 4, 5, 6, 7번 인덱스 7번 칼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티형으로 하고, 이번에 그래서 if 보너스 넘버와 int df j행이라고 하면 j행이 아니죠. 자, 요 앞에 거 i-1행이네요. 그럼 i-1행에 j 칼럼과 동일하면 얘는 결국 cnt append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가면 이제 나머지는 또 0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0으로 합시다. for I in range 0부터
df 처음부터 끝까지 df가 아니지. 그쵸. df-1까지 얘를 cnt append 0을 다 넣어놓고, 아이고 자꾸 뭐가 오르네. 0을 다 넣어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1에다가 우리가 cnt i-1에다 0을 2를 넣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print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가 아니라 cnt까지 돌 때까지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체크로 할게요. 체크 1 0 if cnti의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얘는 체크 1은 체크 1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전체 몇 건 중에 이게 나왔나, 몇 건인지는 cnt 개수로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총 몇 건이 나왔나를 체크할 거면 체크 1을 출력하면 되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에러가 난 곳이 df.log로 해야 돼요. log. 그러네요. 결국 보너스 번호가 1060건 중에 보너스 번호가 다음 차수에 나온 게 150건이 돼요. 이게 언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 cnt 돌려서 print cnt. 그래서 I 값은 얼마냐? 1060부터 시작해야겠네. 1060 빼기 I.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cnt에 I를 출력해야 되는데. 자 나오네요. 언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위로 쭉 올라가서 최근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054회에 그런 적이 있나봐요. 1054회 한번 볼게요. 안 보이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for I in range 여기서 length df 해서 print df.log의 I 아까 몇 회였죠? 1054회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054회를 한번 올려다 보면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요. 이게 몇 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잠깐, 1054회면 이거 한 200개. 잠깐 지우고 총 몇 줄인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1061이니까 그러면 54이면 10개만 출력해도 되겠네요. 10개만 출력을 하면, 자 이거 df 왜 출력이 됐을까요? 10개만 출력하면 1054회 거 1061에 59회 1054회에 보너스 넘버가 33이었는데 이게 그 다음 차수에 나왔네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출력이 되는 게 확인됐고요. 그러면 결국 이 값이 우리가 다시 출력을 하면 1060회 중에서 150회가 나온 거예요. 이걸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로트 체크 1 나누기 length의 cnt 곱하기 100 나올 가능성 14%네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14번 정도는 보너스 번호가 그 다음 차수에 등장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 그 전에 앞에서 직전 번호 6개의 숫자가 그 다음 차수에 몇 개가 또 등장할까 그거와 연관 지어서 이번에 보너스 번호가 그 다음 차수에 얼마나 등장했나입니다. 그래서 약 14% 정도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보너스 번호가 그 다음 차수에 어느 정도 확률로 등장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어, 같은 인덱스 그러니까 6개의 숫자면 첫 번째 숫자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로 똑같은 위치에 같은 숫자가 등장할지 여부입니다. 또 두 번째 숫자가 똑같은 자리에 등장할지 여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70회라고 하고 1069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1069회 때 숫자가 만약 1, 10, 23, 26, 31, 40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 차수에 1,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통적으로 등장한 건 1과 23 여기 똑같이 등장을 했지만 같은 자리 첫 번째 자리에 1이 등장했죠. 그리고 23은 여기 세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번호가 등장할 확률 그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방금 업로드 시켜둔 거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읽어오면 1061개 1회부터 1061회까지의 데이터고요. 그럼 이번에는 포문을 또 똑같이 돌리죠. for i in range 이번에도 1060회부터 1회까지 가야 되니까 1부터 돌 거예요. length df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같은 것이 있는지 cnt 이걸로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 마이너스 1만큼을 일단은 cnt에다가 0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값을 추가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same 뭐 cnt 이렇게 한 다음에 for j in range 1부터 7 그러면 1부터 6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df.log i의 j과 df.log i-1의 j가 같다면 same cnt는 same cnt 플러스 1을 올려줘라. 그러면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cnt i-1에다가 넣어라. same cnt를. 자, 그래서 일단 실제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cnt를 출력해 볼게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cnt i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append로 했어야 되네. append 0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 하나씩 추가하는 거. 네, 그랬을 때 나오네요. 일단은 보니까 가장 최근에 실제로 한 개가 같은 자리에 같은 인덱스가 나왔나봐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가장 최근 거 여기서 겹치는 거 있나요? 그러네. 45가 겹쳤었네. 그리고 또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겹치는 거 있네요. 여기 10이 겹쳤었고요. 또 그 전에 또 그랬어요. 여기서는 40이 겹쳤고요. 그 전에는 안 겹쳤어요. 겹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위에 거랑.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요 카운트 개수를 세볼게요.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cnt까지 카운트 아니야, 카운트가 아니죠. 잠깐만요. 같은 자리에 같은 것이 나올 수 말고요. import numpy as np 해가지고 일단은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구할게요. 그거 구하는 거는 기존에 코드가 있어요. 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가져와서 배열만 바꿔주면 돼요. cnt로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대 3회까지도 나왔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거. 근데 안 나온 적도 당연히 많고요. 그럼 한 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 1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체크 1 해가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cnt if cnt I 값이 0보다 크다면 체크 1은 체크 1 더하기 1. 그래서 출력해 볼게요. 한 개 이상이 284번이네요. 284번이라는 뜻은 실제로 전체 개수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 1060건 중에 284건이 등장했어야 대략 26.79%는 어쨌든 같은 자리에 같은 거, 같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대략 4분의 1은 같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최대 3회까지도 나왔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네. 한 번 이상 나올 가능성이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딱 한 번만 나온 거는 몇 개가 될지 한번 볼까요? 딱 한 번만 하니까 244번이에요. 23%. 두 번 나온 거 37건이야. 3.49% 정도고요. 세 번 나온 거는 매우 드물 것 같아요. 왠지. 예, 3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4분의 1 확률로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인덱스에 같은 번호가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로또 통계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뭐 번호가 이거 너무 크게 나왔네요. 이렇게 6자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첫 번째에 위치하는 실제로 번호들이 몇부터 몇 사이가 나왔는지, 실제로 여기에 45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오름차순으로 할 때. 왜냐? 45는 맨 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 45 나오면 그 뒤에 46 이런 숫자는 없으니까 46, 47. 여기는 적어도 아무리 커봐야 45, 44, 43, 42, 41, 42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난 강의 시간에 올렸던 그 로또 파일 다운로드 받았던 거 바탕화면에 있던 거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됐고요. 자, 그래서 1회부터 1061회 지난주까지의 통계고요. 기록이고요. 당첨 번호.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num1 이게 첫 번째에 들어갈 숫자고요. num2 두 번째, num3 세 번째, num4 네 번째, num5 다섯 번째, num6 여섯 번째,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 끝까지 돌아서요. 자, num1에다가 뭘 추가할 거냐? df.log I 행의 1번. 이게 1번 칼럼이에요. 0번 칼럼은 회차거든요.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넣으면 돼요. 각각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프린트 최소값이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우리가 numpy 라이브러리가 있죠. numpy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자, 최소값 np.min이에요. num1 그리고 max 평균 std 표준 편차. 이렇게 일단 하나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요, 첫 번째 자리는 실제 최소값이 1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35, 평균적으로 6.69, 그러니까 6이나 7이 평균값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위치하는 값이 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여섯 번째 거까지 한번 우리가 다 해볼게요. 자, 이거 숫자만 바꾸면 돼요. 함수로 만들면 좋겠지만 이제 일단 간편하게 삼 4 5 5 5 5 6 6 6 6.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럼 자, 첫 번째 숫자는 최소가 1에서 35, 평균적으로 6.69, 6이나 7에 더 가깝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무래도 최소가 2죠. 2인데 최대값은 37, 그리고 평균적으로 13에 가깝게 나왔네요. 세 번째 숫자는 최소가 3이고요. 최대는 40까지도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19.9니까 대략 20이에요. 또 네 번째 숫자는요, 4가 최소가 된 적은 없네요. 1, 2, 3, 4 이렇게 나온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5가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43까지 나왔고 평균적으로 한 26에 가깝게 나왔어요. 다섯 번째 숫자는 역시 5가 나온 적 없고요. 최소가 9가 최소였고요. 최대는 44까지 나왔나봐요. 그러면 44, 45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거죠. 평균은 30, 약 3 정도. 마지막 숫자는 최소가 18, 최대가 45, 그리고 평균은 약 4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보너스 숫자까지 한번 볼까요? 보너스. 보너스 숫자는 7번째에 들어있고요. 이거를 마지막 숫자는 보너스를 넣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마지막 보너스만 볼게요. 자, 보너스 숫자는 역시 1에서 45 다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22 정도가 나오네요. 최근에 보너스 숫자 뭐 나왔나 볼까요? 15가 나왔네요. 자, 보너스 숫자는 평균적으로 22가 나왔다. 그럼 요거 우리가 최근 한 100회만 돌려볼게요. 전체를 돌리지 않고 100회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분포를 이루나. 아마 분포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보시면 최소값은 1에서 27 평균 7 정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 숫자는 2에서 36이 나왔고 평균 13. 세 번째 숫자는 6에서 37 평균 20. 네 번째 숫자는 11에서 41 평균 26. 다섯 번째 숫자는 17에서 44가 나왔고 평균 30, 한 3 정도. 마지막 숫자는 18에서 45 나왔고 평균 39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역시 보너스 모드 1부터 45까지 다 나왔고, 예, 평균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실제로 첫 번째 숫자는 요 사이를 찍는 게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알겠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요 사이, 세 번째 숫자는 요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너스. 자, 이렇게 간단히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 7강에서는 로또의 1부터 45까지 숫자의 출현 빈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1강부터 어떤 걸 했나 한번 살펴보면, 1강에서는 일단 로또 숫자 6개의 합을 구하자. 그래서 각 회차별로 6개의 숫자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최소는 얼마고, 최대는 얼마다. 또 2강에서는 로또 숫자 6개의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구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홀수는 몇 개고 짝수는 몇 개다. 또 최소 홀수는 몇 개가 존재하고 최대 몇 개가 존재하더라. 그거에 대한 빈도는 어떻게 되더라. 3강에서는 실제로 6개의 숫자가 다음 6개의 숫자 중에서 다음 회차에도 등장할 숫자의 개수 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 2개, 3개가 될 수도 있는, 일단 6개가 다시 다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그것처럼 매우가 아니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4강에서는 보너스 번호가 다음 회차에 등장할 수도 있죠. 그거의 가능성. 그리고 5강에서는 실제로 같은 위치 6개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나타났던 3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 회차에 첫 번째 자리에 또 3으로 나타날 가능성, 두 번째 자리도 또 그 다음 회차에 두 번째 자리에 같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 그걸 한번 본 거고요. 또 6강에서는 첫 번째 6개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숫자의 범위 1부터 몇 가지이다. 두 번째 숫자는 몇부터 몇 가지, 세 번째 숫자는 몇부터 몇 가지. 그런 식으로 각 숫자의 범위를, 레인지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그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 출현 빈도를 1부터 45까지 출현 빈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받아두었던 로또 파일, 제가 바탕화면에 받아둔 거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했고요. 그걸 파일을 로드를 하면 네, 이렇게 1회부터 61회까지. 그럼 이거의 출현 빈도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num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폰문 돌리면 되겠네요. in range 1부터 46까지 해야 45까지 돌아가죠. 그래서 for j in range 0에서 df 끝까지 돌아서 for 그 다음 k, 포문이 3개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1부터 6까지 하려면 1부터 7까지, 왜냐면 1이 뭐냐면요, 칼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df J라는 거는 이 각각 행이에요. 거기에
k 열의 값이 i와 같다면 if i와 같다면 카운트를 올려라. 그러면 카운트를 여기다 둘게요. 자, cnt는 cnt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결국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i 숫자로 하고요, cnt를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 jk, 잠깐만요. 제가 뭐 어디서 에러를 냈을까? i가 df.log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리스트로 접근했어요. 록이 아니라 록.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근데 실제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1061 곱하기 6이에요. 그러면 대략 6366인가? 그렇게 되죠. 자, 이거 비율까지도 한번 따져봐야겠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플로트 cnt 나누기 랭스, df의 랭스 곱하기 6, 6개의 숫자 기준으로 하니까요. 곱하기 100.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1이라는 숫자 2% 등장했고요. 거의 지금 거의 2%가 맞죠. 왜냐면 45개 숫자니까 50개라고 했을 때 2% 정도인데 9라는 숫자가 좀 덜 등장하긴 했네요. 9라는 숫자가. 다른 거 2.1에서 2 정도인데, 그리고 22, 23도 조금 덜 등장했어요. 또 28도 그렇고요. 또 32,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45가 좀 많이 등장했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최근 10회의 등장 빈도만 볼까요? 최근 10회. 자, 최근 10회 기준으로 이렇게 등장 빈도가 이래요. 등장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한 20까지 늘려가 볼게요. 그러면 모든 숫자가 다 등장하나? 20회까지 가도 등장 안 한 숫자가 이렇게 18번이 있고 9번이 있고 1번이 있어요. 또 25회 정도까지 가볼까요? 그래도 1이라는 숫자는 등장 안 했어요. 또 30까지 가볼게요. 30회면 모두 다 등장했어요. 모두 다.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이것도 또 궁금해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실제로 값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30회마다 모든 숫자가 다 등장하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려면 포문을 썼고 m이라는 걸 하나 둔 다음에 in range 전체가 몇 회나요? 30마다 자르고 1061을 3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한번 계산기로 일단 돌려볼게요. 아이고, 1061 나누기 30, 35세트 만들죠. 그럼 35세트 0에 1부터 36까지 돌린 다음에 이걸 밖에다 둬야겠네요. 더 밖에다가 두고 이거가 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요 값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값이 일단 어떻게 바뀌냐면 0부터 30까지, 그리고 31부터 아니 30부터 59까지 59까지 맞나요? 29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3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6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89라는 숫자 내가 90이라는 숫자가 돼야 돼요. 이거 만들면 되죠. 0, 30, 30, 60, 60, 90 이렇게 만들려면 요 값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그러면 m 곱하기 3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m-1 곱하기 30. 그럼 얘는 0, 30, 60이 되나요? m이 1일 때 0이고 m이 2일 때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이거 여기다가 곱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해야죠. 여기다가 m-1 곱하기 30. 그 다음에 여기는 m 곱하기 30으로 하면 되나요? 그럼 여기는 30, 60, 90이 되려나요? 1일 때 30, 2일 때 60, 3일 때 90 되네요. 요거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출력하지 말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0인 게 존재하게 되면 걔를 출력하는 거예요. 언제? if cnt가 0이라면 걔는 무슨 숫자고 프린트 숫자가 몇이고 몇 회에 등장한 애인가, 몇 회에 등장한 애인가를 판단하려면 일단 m-1 곱하기 30 에서 m 곱하기 30에 등장한 애다 라고 하고, 어떤 숫자냐? i다. 이렇게 실행을 해 볼게요. (60에서 90) 사이에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고 한 번도 안 나타내. 이렇게 보면 한 30회마다 한두 개의 숫자 정도씩은 등장하지 않는 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요런 패턴이 있네. 그러면 아예 무조건 등장하는 걸 만들어 봐야겠네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는 그럼 40개로 늘려 볼게요. 40개 40개로 늘리면 1061 나누기 40으로 하면 26개네요. 26으로 해볼게요. 그럼 26으로 하고 이걸 40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도 설마 40회 중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게 있을까? 라는 걸 의심해 보면서 (280에서 320) 그러니까 전체 1061부터니까 이 거꾸로 해요. 한 280부터면 800회 내외에서 25라는 숫자가 등장 안 했고요. 그리고 720에서 760 예전이에요. 다 요건 그나마 최근이고요. 최근 300회 정도 이건 예전이에요. 다 얘네는 49. 그럼 결국 40회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모든 숫자가 다 등장하네. 이런 패턴은 또 재밌네요. 그러면 이걸 50으로 또 늘려볼게요. 50으로 늘리면 1060에 22 되죠. 50으로 넣으면 이제 50에는 모든 게 다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찍을 때 결국 만약에 50에 다 등장한다면 50개마다 하는 모든 숫자가 1부터 45까지 등장한다면 그럴 때는
음, 최근 50회 내에 등장하지 않은 숫자를 기반으로 만약에 찍게 되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결과 나왔죠. 50회더마다는 모든 숫자가 다 등장해요. 이거 패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전에 했던 걸로. 옛날이 아니지. 예. 이거 다시 돌리고요. 출현 빈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출현 빈도 보겠습니다. 각 숫자별 출현 빈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출현 빈도가 왜 이 정도 수준인가요? 2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갔나요? 이거 다 더해서 아, 실수. 어, 전체가 600개잖아요. 600개 중에서 출현 빈도 600개래. 6개잖아요. 각 숫자당. 한 회차당. 출현 빈도가 2% 정도씩 나와야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9라는 숫자가 좀 덜 나왔고 22라는 숫자가 좀 덜 나왔고 23도 그렇고요. 28도 그렇고 32도 그렇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실제로 가장 최근 기준 50회 기준으로 아까 50회까지 했을 때 실제로 모든 숫자가 다 나왔잖아요. 50회면 우리가 300개 숫자 중에서 출연이 안 한 게 뭐가 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네요. 출연이 좀 빈도가 낮은 거 43이라든지 아예 안 한 건 없는 것 같고 1이 좀 덜했고요. 출연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많이 한 거는 이런 거 22와 같은 숫자 좀 많이 됐네. 자,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출연 빈도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씩 뜹니다. (1부터 26까지는) 이렇고요. 자, 45까지 이런 빈도를 보였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우리 로또 여태까지 몇 번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사이에 또 한 회차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63회까지 1회부터 1063회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로또 숫자 6개가 있으면 앞에 두 숫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두 개씩의 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또 파일 제가 업로드 시켜 놨고요. 그래서 1063회까지 다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코드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0에서 length df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는데 for j in range 1에서 7 그 여섯 번째 것까지 print df.log i의 j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예, 다 뜨는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 이게 다 뜨고 나면 하나씩 내려가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df.log i의 0번 그러면 걔는 그 회차예요. 회차. 아이고, 몇 개만 해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1063회에 6개 숫자 제대로 나오네요. 1062 6개 숫자 제대로 나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앞에 인덱스 1, 2 그리고 인덱스 3, 4 인덱스 5, 6 숫자 얘네들을 다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인덱스 1, 2에는 어펜드 합니다. 뭐를? i의 1번을 그리고 2번을 그 나머지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3, 4, 5, 6 해서 어펜드를 3, 4, 3, 4, 5, 6, 5, 6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냥 하나씩 다 넣어버리는 것 뿐이거든요. 두 개씩 묶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예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세트로 얘를 더하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예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걸 다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numPy 가지고 기초 통계를 내야겠죠? 어떻게 프린트 일단 인덱스 1, 2번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3, 4, 5, 6번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 아까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 합시다. 기존의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하면요. 인덱스 1, 2를 가지고 민맥스 에버리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뽑는 거고 그리고 3, 4 가지고도 그걸 뽑고 5, 6 가지고도 뽑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 근데 그러기 앞서서 일단 총 개수는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1063개) 맞죠? 각각? 자, 봅시다. 그러면 인덱스 1, 2번에 해당하는 값을 두 개를 더하면 최소 3이고요. 왜냐? 1과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 3이고요. 또 최대는 71일이에요. 71 30, 31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29 야, 30, 31이 아니죠. 35, 36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34 37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평균 값은 대략 19.8 약 20 정도예요. 지난 회차 거 한번 볼게요. 지난 회차 두 개 더했을 때 한 20 정도일까요? 아니네, 여기는 9 정도 나왔네요. 그죠? 여기는 9 정도 나왔고요. 그 전에는 또 한 50 나왔고 되게 들쭉날쭉이긴 해요. 또
거예요. 그 다음 숫자들.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최소 9여야 돼요. 그리고 더하면 82까지도 나오고요. 평균적으로는 46 정도 나오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는 최소 32고요. 두 개 더했을 때 최대는 89고 평균적으로 7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각각의 숫자들의 합을 두 개씩 더해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숫자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다른 조합을 가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두 자리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의 두 개씩의 숫자를 합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술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 개씩 1, 2, 3, 4, 5, 6 이렇게 인덱스 1, 2, 3, 4, 5, 6인 것들 요 앞에서 보시면 요 세 개 숫자 이렇게 더해가지고 요거의 기술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는 앞에서 실행했던 거랑 거의 차이는 없고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 코드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주기만 하면 돼.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6 5, 6 개수가 숫자가 좀 안 맞았네요. 이렇게 앞에 거 그대로 하니까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바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df.log i의 3 df.log i의 4 자, 실행해 볼게요. 금방 나올 겁니다. 1063개 똑같고요. 3개 숫자 더했을 때 최소 6에서 108이에요. 3개 숫자 앞에 1, 2, 3 이렇게 나오면 6 나오죠. 그리고 최대는 108입니다. 평균은 약 40 정도. 그리고 뒤에 3개 숫자는 최소 38은 돼야 되고요. 5, 6, 7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132. 평균적으로는 거의 99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되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조금 편차는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3개의 숫자를 찍을 때 앞에 세 자리는 평균적으로 39, 40 정도, 뒤에 세 자리는 약 99 정도를 찍어야 어쨌든 그랬던 통계가 좀 높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또의 첫 숫자와 끝 숫자의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로또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받아뒀고요. 그거를 바탕화면에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로드하면 실제로 1회부터 1063회까지 가장 최근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회부터 끝회, 첫 회부터 끝회래. 첫 자리와 끝 자리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서 요거를 sum 16로 하겠습니다. sum 16 sum16.append 여기다 뭘 넣느냐, dflog i의 1번과
df log i에 6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 여섯 번째 숫자를 더하는 거고요. 아이고. 더해서 넣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통계를 구해야죠. 기존에도 썼던 통계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복사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복사. 복사 됐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sum16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확히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나올 거야? 뭔가 키보드 입력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개수도 측정해 보고요. 1063개가 나와야 되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num파이를 제가 임포트를 안 시켰습니다. num파이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실행. 1063개 맞고요. 최소는 20이고요. 최대는 80이네요. 오. 그러니까 첫 자리 숫자와 끝자리 숫자, 얘와 마지막 숫자 더했더니 가장 최근에는 41이 나왔고요. 그전에는 더하니까 65, 그전에는 더하니까 49 이런 식이었고요. 평균적으로는 46 정도가 나오는데 최소 20은 되래요. 그러면 맨 앞에 1이 나왔으면 맨 끝에 숫자는 19는 돼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거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존에 뭐 5회 때도 보시면 16이고 42니까 58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최소값은 20이고 최대값은 80이다. 요 점을 여태까지 나왔던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